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제가 촬영하는 시간은 이제 2023년 2월 17일이고요. 제가 사실 이제 다음 주에 좀 휴가를 가서 오늘 좀 이제 몇 개를 찍어 놓으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제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원래 2차 전지 음극재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이거 만드느라고요. 그거 만들 시간이 없었습니다. 좀 죄송하고, 제가 아무튼 다음 주에는 음극재 꼭 올려드릴게요. 근데 이제 왜 요거를 지금 준비를 했냐면, 이제 반도체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이케 제가 이제 설명하긴 했죠. 예전에 한번 했는데 사실 그걸로는 좀 부족하고, IK, 로우 K, 막 뭐 MOS, FET 막 이런 게 있는데 뭐 복잡합니다. 아무튼 이게 복잡한데, 근데 이것까지는 알아두셔야 투자 시야를 좀 넓힐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HBM이나 뭐 후공정 뭐 다 마스터는 했어요. 했고 이제 유일하게 남은 게 요겁니다. 그래서 이 총 세 개에 걸쳐 할 거예요. 1부, 2부, 3부. 그래서 각각 뭐 한 번에 해도 되지만 좀 끊어가지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자료 준비하고 만드는데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뭐 주말에도 계속 이것만 만들었고, 오늘 찍는 이 시간 전까지도 계속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넘어가서 먼저 이제 MOS FET랑 하이케, 이거 이제 설명 들으시면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뭐 너무 우리가 뭐 이거 가지고 뭐 반도체 만들 건 아니니까, 일단은 투자 관점에서 한번 이런 내용이 있구나, 왜 이런 걸 많이 쓰는구나, 이렇게만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어쨌든 어느 정도 이해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반도체를 보시면 반도체가 많이 발달을 했죠.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이 반도체를 한번 보시면, 잠시만요.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애니악이라고 옛날에 이 진공관이라고도 하는데, 아마 이제 요거는 그 검색을 해보시면 뭐 네이버 같은 검색에도 최초의 뭐 컴퓨터니 막 이런 얘기들 나올 거예요. 그때 파이 값 있죠. 파이는 3.14. 이거 이제 계산을 해보라고 하거든요. 그럼 3.14 뭐 이렇게 쭉쭉쭉 나오잖아요. 이거 계산하는데 70시간 걸린대요. 애니악은. 근데 지금 스마트폰은 0.05초면 그냥 바로 계산합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발달해서 그런 거예요. 진공관 형태입니다. 반도체는 트랜지스터라는 이제 진공관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게 점점 발달한 거죠. 그래서 이게 반도체 이 구조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 이 다음이 연결이 되니까 이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 반도체는 사실 스위치입니다. 이 도체와 부도체 사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반도체는 그거예요. 전류를 흘렸다, 차단했다, 흘렸다, 차단했다. 이게 반도체입니다. 그 스위치 같은 거예요. 이것도 반도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기가 막 올라오면 저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연기를 감지하면 저 연기가 이제 전압을 줘요. 그래서 저 안에 있는 반도체가 감지를 하고 신호를 딱 줍니다. 그러면 저 불빛이 이제 신호를 보고 움직이죠. 그래서 이 위에서 물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약에 계속 도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류가 계속 흐른다. 그럼 뭐 계속 켜져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할 때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 핸드폰 이거 보실 때 지금 평소에 꺼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탁탁 누르면 켜집니다. 그죠? 화면이. 여기 반도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도체가 없으면 저런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켜 있거나 계속 꺼 있거나. 그래서 반도체라는 게 엄청난 거죠. 그리고 반도체가 또 그런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메모리를 저장했다가 지웠다가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했다 안 했다, 이런 이제 하는 건데, 아무튼 이제 반도체는 스위치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기본 개념 그렇게 보시고, 근데 여기서 이제 MOS, FET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요. 지금 우리 반도체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되게 복잡한데, 그러니까 메탈, 금속, 산화,
반도체 전개 효과라고 하는 뭐 트랜지스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반도체는 그냥 트랜지스터 하나가 있었다면 지금은 메탈, 옥사이드 요 앞에 요런 게 붙어가지고 훨씬 성능이 좋은. 근데 이제 이게 반도체 셀 한 개예요. 기본 단위. 근데 여러분이 보는 그 네모난 반도체 있죠. 이 네모난 반도체에는 이런 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도 이제 몇 개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거 확대한 건데 우리 눈에도 안 보여요. 이런 셀 있죠. 요게 셀 하나거든요. 반도체 그 네모난 조그만 거에 이 셀들이 그냥 다 그 안에 꾸겨져 넣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기술입니까? 예. 근데 이제 반도체는 이렇게 구성이 돼, 셀 하나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판이 있고 이 소스라는 게 있고요, 드레인이 있습니다. 예, 왜 이런 용어를 쓰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 이렇게 그냥 소스, 드레인 쓰더라고요. 저도 뭐 유튜브 찾아보고 뭐 별거 다 찾아봤는데 그냥 소스고 드레인이에요. 요 게이트는 뭐냐면 이게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요 위에서 전압을 딱 가하면요, 요 스위치가 딱 켜지고 이제 게이트 문을 열어준다는 얘기죠. 이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류가 딱 흘러요. 예. 그리고 끄면 다시 드레인의 소스로 가고. 그리고 요건 이제 절연체, 이제 전기를 막아주는 산화막이라고 합니다. 이제 실리콘을 쓰는 건데, 그래서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게 이제 우리 반도체고, 인간이 만든 제품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이 요거예요. MOSFET. 다 스마트폰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가전제품 PC 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가장 이제 많이 팔린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여기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전압을 딱 가하잖아요. 그럼 게이트가 이게 작동을 하면서 사실 여기도 약간 이제 전류가 흐르는 이제 금속 선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전류가 딱 흐릅니다. 그래서 소스에서 여기 그 드레인 있죠. 제가 표시해 드렸죠. 여기 요 선 따라서 올라가요. 이게 D램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반도체는 이 커패시터가 없는데 D램은 이 커패시터가 있어요. 여기 좀 특이합니다. 저기다가 전하를 저장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흘러가고 이게 전압이 좀 강해야죠. 그래야 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간다. 그래서 소스는 전류를 운반하는 이제 캐리어를 공급하는 이제 여기서부터 공급을 해주고, 드레인은 이제 요걸 받아다가 밖으로 전류를 쏴주고, 커패시터는 이제 드레인에서 받은 전류를 저장하는 곳이에요. 이런 용어들이 있다고만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이제 커패시터로 들어갈게요. D램은 이게 중요합니다. D램은요, 이 커패시터가 이 성능을 결정을 해요. 최종 성능은 얘가 결정합니다. 커패시터가. 그래서 커패시터는 전하를 임시 저장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이 전류가 흐르잖아요. 전류에 이 동그란 알갱이들이 있거든요. 얘네가 이쪽으로 가요.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근데 이제 그 D램은 단기 기억 장치라 그랬잖아요. 단기간에 기억을 딱 해요. 컴퓨터가 켜있을 때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컴퓨터를 딱 끄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우리 한번 설명드렸죠. 시험 칠 때 시험 시간에는 모든 게 다 기억나요. 시험 딱 끝나고 이제 시험 끝나면 이제 학생들 놀죠. 오늘 시험 끝났다 그럼 다 잊어버리죠. 근데 왜 시험 칠 때는 스위치가 딱 켜지면서 우리가 시험 문제 열심히 풀죠. 순간 이제 기억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저 커패시터가 있어서 그래요. 커패시터가 기억을 해주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이 전하를 저장을 합니다. 커패시터.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이게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고 얘가 위로 가거든요. 이 드레인은 이 전류를 위로 이제 바깥으로 빼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이제 커패시터랑 연결이 돼 있고, 커패시터는 이제 한마디로 아무튼 전하를 저장하는 장치다. 그래서 이런 알갱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하이케이라는 소재 많이 저번에 한번 배웠죠, 예전에. 근데 여기 유전막이라고 하는데 이쪽에다가 막을 입혀요. 증착을 해요. 증착 공정은 뭐냐면 옷을 입히는 공정이죠. 이게 재료를 입히거나 뭐 이런 것들인데, 유전막 소재를 하이케이로 많이 씁니다. 이 커패시터에는. 그건 이따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전하들을 많이 저장할수록 얘가 기억을 더 많이 하겠죠. 이게 적은 것보다. 그래서 이 전하를 많이 안고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D램 성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D램은
이 커패시터의 전하를 얼마나 많이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결정된다. 요렇게만 생각 일단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자, 아까로 돌아가서 소스에서 드레인이 있고 커패시터가 있는데, 반도체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요런 모습이에요. 여기 옛날에는 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소스와 드레인이 요 정도 돼요. 근데 지금은 미세화되죠. 얘가 좁아져요. 이렇게 점점. 그죠? 반도체니까 어떻게 돼? 이 위에 여기도 좁아집니다. 여기도 좁아지고 점점 다 좁아져요. 크기도 좁아지고. 요건 이제 그 커패시터라는 이제 그 아까 요거예요. 저는 이제 그림을 잘 못 그린 거고 좀 크게 확대했는데, 이제 커패시터는 요렇게 생겼어요. 요게 커패시터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 개 있죠. 이 안에 단면을 보시면 여기에 커패시터 디일렉트릭이라 그래서 커패시터 유전체라고 하는데, 저게 하이K 소재를 여기다 입힌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얘네가 좁아지죠. 좁아지죠. 그러면 얘도 좁아져요. 이게 좁아지죠. 여기 채널이 좁아지면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 있죠. 이 커패시터 크기가 작아집니다. 이렇게. 근데 이 밑에 단면이 있죠. 이 단면을 이렇게 딱 줄이면 이 높이는 그대로인데, 그죠? 밑에 이걸 줄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홀쭉해지겠죠. 그러면 성능이 올라가요. 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그래서 미세화를 하는 건데, 단점이 뭐예요? 이걸 줄이면 여기 있는 애들이 바깥으로 튕겨 나가려고 그래요. 좁으니까. 나 스트레스 받아 막 이러고 막 빠져나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막 짜증나. 이게 너무 좁아. 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게 좁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가 못 나가게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하이K라는 소재를 씁니다. 쟤네가 못 나가요. 하이K는 뭐냐면 이 전화를요 꽉 안고 있으려는 성질이 있어요. 못 나가게. 예. 전화를 그대로 붙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소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 하이K를 쓰냐면 옛날에 안 썼죠. 근데 지금은 점점 좁아지니까, 좁으면 얘네가 튀겨나가니까 못 튀어나가게 막아줘야 돼요. 예. 그래서 요걸 쓰는 거고, 여기 그래서 제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봤는데 채널이 줄어들면 이게 이렇게 홀쭉해진다. 예, 그걸 방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유전율인데, 제가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명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옆에 이제 BTS가 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정말 우리 한국의 대표 글로벌 기업 글로벌 이제 그룹이죠. BTS가 있고, 오른쪽은 그냥 일반인이에요. 그냥. 자, 여러분이 보세요. BTS를 보면 뭐 물론 BTS를 다 좋아하진 않으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대부분 이제 BTS는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BTS가 딱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BTS를 딱 봐요. 기분이 좋아지죠. 좋아지고 웃음이 나오고 하트가 나오고 이게 뭐냐면 BTS 같은 이제 이런 K 그룹이나 이런 이제 유명 인사들은 유전율이 높아요. 유전율은 뭐냐면 매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꿰어내단 얘기예요. 매혹하다. 그러니까 전화를 유혹하는 이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BTS를 보는 순간 이렇게 넋이 나가죠. 홀리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자꾸 BTS 옆에 붙어 있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하이K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하이K는 아까 어디 갔죠? 커패시터. 여기. 얘네가 여기 BTS가 여기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전율이 높은 하이K 소재. 그럼 얘네가 못 도망가요. 계속 붙어 있으려고 그래요. 아무리 좁아 터져도 난 여기 있을 거야. 안 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면 좀 이해가 좀 되세요? 근데 로우 K도 있어요. 로우 K는 반대로 유전율이 낮아요. 유전율은 아무튼 이제 전화를 이렇게 붙들고 있으려는 성질입니다. 꿰어내는 건데, 여러분이 일반인 그냥 이렇게 지나다니시다가 갑자기 뭐 어떤 일반인 보고 막 넋이 나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 다 무시하죠. 그냥 사실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관심 없어요. 그죠? 다 각자 할 일 바쁘고
대부분 관심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연예인 나타나면 이제 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별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우 K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 요렇게 구분을 해요. 아셨죠? 그러니까 저기다 하이 K를 입히는 순간 안 나가려고 그러겠죠, 밖으로. 거의 붙어 있 그러면 D램의 성능이 좋아지죠. 얘네가 안 나가니까. 근데 로우 K를 입히면 나가려고 그러겠죠. 좁아 터지니까. 예, 그래서 하이 K를 쓰는 거예요. 예, 저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설명을 먼저 해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요거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유전율은 전하를 깨어내는 성질이고, 전하를 오래 붙들고 있으려는 이제 성질이다. 그래서 얘네가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러거든요. 여기다 BTS나 하이케이를 딱 입혀주는 순간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유전율이 높은 물질로 증착을 하고, 커패시터에 가면 전하가 오래 남고 굉장히 오래 있는 거죠. 많은 양이. 그럼 D램 성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기억을 더 많이 하는, 이 전하가 많이 여기 있어야 기억을 많이 한다 그랬죠. 그래서 D램에서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점점 미세화하니까 저 하이케이 소재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 하이케이 소재를요, 여기다 입혀야죠. 그죠? 입히는 건 뭐예요? 증착. 그래서 저 증착은 ALD 장비를 써야 돼요.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아무튼 이제 이런 그냥 그 일반적인 증착 장비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산업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제 그런 이유고, 근데 하이케이라는 유전체가 있죠, BTS. 요거를 이제 어떤 소재를 쓰냐면 지르코롬을 지금 다 써요. 지르코늄이라는 저 ZR. 그냥 이런 소재가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왜 저걸 쓰냐면 보통 유전율이요, 이제 보통은 여기 이 SiO2 있죠, 이게 실리콘이거든요. 요게 유전율이 3.9밖에 안 돼요. 3.9. 3.9보다 높으면 하이케이, 3.9보다 낮으면 로우케이인데, 요 지르코늄 있죠, 요걸 쓰잖아요. 여기다 40이 됩니다. 엄청나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40을 쓰면 이게 밴드갭이라 그래서 이 갭 자체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좁아져 가지고 얘네가 자꾸 또 튕겨 나가려고 그런대요. 누설 전류가 자꾸 삐져 나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다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요, AL2O3라는 걸 여기다 딱 입혀요. 예, 이제 그걸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 밑에 요 구간만 보세요. JrO2, AL2O3, JrO2. 요거를 세 개를 섞어요. 왜냐하면 AL2O3는요, 정반대로 누설 전류를 낮게 만드는데 유전율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둘이 결합을 하면 서로 빈자리를 메꿔요. 그래서 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AL2O3는 그냥 누설 전류를 적게 발생해주고, JrO2는 성능은 좋은데 누설 전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섞는 겁니다. 이걸 섞었더니 어떻게 되냐면 얘가 40이고 얘가 한 7, 8 정도 되거든요. 그럼 최종적으로는 유전율이 25입니다. 이름이 ZAZ예요. 그래서 이거 앞자리 따가지고.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저기 전구체 여기는 여기다 증착하잖아요. 이쪽에. 요거는 그 3.9밖에 안 돼요. 근데 유전율을 높여서 BTS로 만들어줘야 얘네가 도망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40을 써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 좀 약간의 오류가, 누설 전류들이 또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섞어줘요. 그랬더니 최종 25도 훌륭하죠. 그럼 유전율은 올라가고 얘들이 머물려고 하고, 이제 전류가 그래도 좀 누설되거든요. 그걸 낮춰준다. 그래서 현재 대세는 요거예요. ZAZ를 많이 쓴다. 그리고 여기에 또 전극도 있어요. 예. 이 전하가 있고 또 여기 들어간 전극이 있는데, 아무튼 저도 이게 지식이 좀 짧아가지고, 예, 아무튼 전극을 TIN이라는 전극을 쓴대요. 이게 티타늄. 예, 이게 이제 티타늄 소재로 하는데 요걸 섞었습니다. 아무튼 ZAZ라는 증착하고 증착 유전 물질하고 전극 TIN을 쓴다. 이 정도 이해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데 이걸로 지금 바꾸려고 한대요. 점점. 지금 분위기는요, 이렇게. 지금 미세화가 한계거든요. 이게 너무 졸여가지고 이걸 더 좁힐 수가 없어요. 이제는 너무 얇게 만드니까. 예, 그래서 한계에 왔는데, 그래서 이 전하의 보유량을 더 늘리는 소재, 그러니까 더 많이 여기다가 애들 못 빠져나가게, 예, 더 많이 채워놓자. 요런 이제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재가요. 아까 ZAZ가 아니고 티타늄 TiO2라는 소재입니다. TiO2를 쓰면 유전율이 여기 바로 또 40까지 가요. 그리고 여기에 맞는 전극이 RU라고 합니다. 아까 TIN이라는 전극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여기 그 유전체, 유전막 하이K ZAZ에다가 전극은 TIN을 쓰는 요게 지금 현재 그림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앞으로 변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앞으로는 이 ZAZ가 아니라 TiO2를 여기다 써요. 여기 슈퍼루키입니다. 예, 이 슈퍼루키가 요걸 향후에 대체하겠죠.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전극을 RU라는 소재를 쓴대요. 요걸 결합하면 진짜 환상의 소재라고 합니다. 근데 쉽지가 않은 거죠. 이제 근데 최종적으로 이쪽으로 기술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이 용어들이 너무 어려우니까요. 뭐 TiO2니. 근데 그냥 저 TI는 티타늄이에요. 티타늄에다 산소 붙인 거고. 예, RU란 또 전극이 있대요. 예, 아무튼 이걸 조합을 하면 되게 성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전하가 그냥 빵빵하게 여기 딱 들어가 있다. 예, 한마디로 슈퍼 BTS라고 보셔도 되겠죠. 슈퍼 BTS. 좀 표현이 그런데 아무튼 이제 요 새로운 소재들이 이렇게 개발이 되고 나오고 있고 실제 적용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소재를 옛날에는요 미국이나 일본 기업이 다 독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도 우리나라 기업들 뭐 투자할 게 없었어요. 지금 아니에요. 한국 기업들이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관점에서 밸류체인 하이K 커패시터 밸류체인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커패시터에 들어가는 하이K 소재 여기 ZAZ 기억나시죠? 요 지르코늄 전구체를 이런 기업들이 만들어요. 일본의 아데카. 원래 일본 아데카가 제일 유명하고요. SK가 이제 합병한 그 SK 트리캠. 그 다음에 이제 메카로, DNF, 레이크 머티리얼즈. 근데 우리 한국에 이런 이제 소재 업체들 있죠. 다 골고루 해요. 다. 이런 거를. 하이케이도 하고. 그래서 다 고르게 하는데 아무튼 이제 경쟁력은 한번 좀 봐야 되겠지만 요 기업들이 요 세 개 기업이 요거를 지금 하고 있다. 그 전구체 이게 전구체예요. 전구체는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소재로 되는 건데 양극재도요.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을 이렇게 전구체들 있죠. 이걸 섞어요. 섞어서 만든 게 양극재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전구체가 중요한데 아무튼 이제 증착 공정에서 쌓아올리는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고 안정성이 뛰어나고요. 위험하면 안 돼요. 그리고 증착 소재로 잘 쓰여야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리고 이제 앞으로 대세가 될 수 있는 게 TiO2, 티타늄 전구체. 이걸 만드는 회사가 이렇게 많아요. 솔브레인. 이 솔브레인도 사실 거의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예. 이게 원래 식각 소재 만드는 기업인데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DNF도 유명하죠. 오션 브릿지, 메카로,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리고 RU 있죠. 아까 말씀드린 RU 전구. 이걸 만드는 회사가 한솔 케미칼, 메카로, 솔브레인, DNF.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이런 소재 기업들이 대부분 다 하고 있어요. 하이케이 시장이 이게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하이케이 시장 커진단 말이에요. 저 소재가.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이걸 하고 있다면 나중에 이제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여기서 뭔가 성과가 나온다면 밸류가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한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는 여기까지 해드렸고, 한 20분 걸쳐가지고 했는데, 일단 하이케이 소재가 뭐고, 유전율은 뭐고, BTS 기억하시면 되고요. 전하를 자꾸 이제, 안으려고, 이 붙어있게 하는, 그게 바로 하이케이고, 유전율은 이제 유혹한다는 거예요. 전하를 유혹한다, 유전. 예, 그게 높을수록 유혹하는 게 높은 거고, 그리고 커패시터가 뭔지 알았죠? D램을 저장하는 거. D램에서 전하를 저장하는 이게 전하를 많이 저장할수록 성능이 굉장히 좋고 점점 좁아져요 크기가. 그래서 저 하이케이 소재는 더 필요하고 그래서 소재는 더 기술이 지르코늄에서 티타늄, RU, 전구체, 전구까지 이렇게 결합된 이 두 개가 결합된 게 이제 궁극적인 좀 최상의 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 시간은 이제 하이케이가 두 가지 정도예요. 여기 커패시터에 들어가는 하이케이가 있고 또 하나 더 있어요. 그건 제가
다시 다음 시간에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반도체 이제 마지막이에요. 반도체가 제가 다 했고 약간 보너스 개념인데 보너스 첫 번째 시간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하이케이를 또 쓰는 다른 용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